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향후 특이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시 환경주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장 조영합니다. 광시의회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수행에 따른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주요 현황 및 인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시 하수관거 BTL 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시 동지역 및 주문진 지역의 중심으로 오수관거 및 배수설비 6개구역, 16개 처리 분부 일원으로 전체 사업량은 하수관거 72.5km, 펌프장 10개소, 배수설비 3,913개소이며 2007년 9월 21일 날 착공하여 2010년 8월 24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 소유권을 광시에 기부 체납 후 준공 2길 20년간 사업 시행 가능 특수 목적 법인인 강릉 아래목필 주식회사에서 운영 유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목적 법인 사업의 출자사는 GS건설 주식회사의 유대사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석하였으며 공사 감리 책임은 주식회사 이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 투자 사업비는 816억 5,200만원으로 본 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와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 상습 침수의 조기 해소 등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방식, 관련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등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19일 광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어 2005년 12월 20일에 광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2006년 9월 10일에 원주환경처로부터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법도 승인,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2007년 9월 21일부터 사업을 착화하여 2010년 8월 24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강릉 아래목필 주식회사에서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보고서 3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진 지역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하수관거 BTL 사업은 4개 처리 분구 일원에 오수관거 3.8km, 함유식 관료 1.7km를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32억 1,800만원입니다. 주문진 교황처리 분구 내의 배수설비 현황은 전체 803개로서로서 그중 화장실의 유형별로 분리하면 수세식 662개소, 수거식 141개소입니다. 사업 준공 후 정화조 폐쇄는 289개소로 확인되었으며 377개소는 건물 내외부의 인접에 따른 건물 피해 등의 사유로 폐쇄 대상에서 제외되어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수량은 보고서 4쪽 배수설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민원 추진 경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진의 교황처리 분구 공사 시
정화조를 불법充公 매료했다는 의혹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수차에 걸쳐 시공사와 감리단, 강제 재개발 민원에 대해서 하수도 배수섭의 지침에 따른 적법한 정화조 폐쇄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 합작회사 동서환경 이진배의 동생 이용배가 주문진 교황처리분구 공사 시 정화조 분유 미수거 및 불법 전공 매립 의혹 등에 대해서 준공 이후 다시 민원이 제기하여 2012년 12월 27일 지분진 항구 내 공중 화장실에 대한 현장 불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유 미수거 의혹 건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정화조 처리 사항을 검토 확인한 결과 14만 4천 리터의 분유 정화조 온이 청소 대금으로 본 공사 하도급 업체인 메인것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동서환경에 정화조 분유 수거 청소 비용 259만 2천만 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천공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시 기존 정화조 일부가 빗물 등에 차 있는 것으로 보아 천공되지 않은 걸로 판단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한 정화조 폐쇄 시 토사를 배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정화조의 배출 요구가 수역 우수바지와 연결되어 있어 준공시 토사 매립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로 맨홀 상부를 포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참고사항에 배부해드린 정화조 천공 관련 규정에 따른 동서항에서 제기한 민원 관련 서류 사건, 준공무 국고 보조 규모 및 재원 비율 결정 관련 문서 사본과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서환경 민원 관련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날짜가 12월 27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7일 아닌가요, 이게? 27일인가요? 5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예, 과장님 27일 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액을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6쪽에 보면 14만 4천 리터의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한 금액이 아까 뭐 2,500 했다 250 했다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259만 2천 원. 259만 2천 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의원입니다. 그 7쪽에 BTR 사업비 현황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있고 총 민간 투자비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순수한 이제 투자된 공사비고요. 총 민간 투자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한 각종 이자라든지 그간 이제 그 부대 경비가 포함돼서 총 사업비와 총 민간 투자 사업비가 660억에서 816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남희 수고했습니다. 네, 기사님 의원. 기천한 의원입니다. 우리 하숙 과장님은 BTL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고 BTL 사업 추진단에서 인수를 받기를 언제 받았어요? 인수 받은 게?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받았고요. 과장님 받았어요. 네. 아마 2010년 2011년 5월 24일 날 아마 BTL 사업단에서 일건 준공 서류를 저희 하숙과에 인수인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전임 과장이 BTL 추진단에서 받고 나서
우리 조 과장님이 인수를 받은 이후에 그 경찰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인수받은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나요? 이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네. 그 서류들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본격적인 건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사인 아래물기 주식회사의 세부적인 아까 한 뭐 영수증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이제 뭐 전상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금 운영사인 아래물들과 그 큰 주요 본격적인 그 공문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 조사위원회에다가도 자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경찰에 가 있는 자료들은 금방 가져오지 않더라도 경찰에 제시해 준 자료 원본을 다 보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본을 보내줬어요. 원본 보내줬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필요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경찰에서 원본을 경찰에 조사한다 하더라도 복사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줄 수 있으니까 그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료가 그 빠뜨려서 온다든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원본이 만일에 안 된다면 원본필 대조필, 원본 대조필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초 이제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원본하고 여기 감사장에서 대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8월 24일 날 2010년 8월 24일 준공된 이후부터 지금 지출한 비용들이 2010년도 이거는 8월 달이니까 그 이후에 28억 9,200만 원이 지출된 거고 2011년도에 84억 2,600만 원이 국비 시비하여서 지원이 됐죠. 그죠? 만일에 지금 이게 한 업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어요? 이게 사실로 만약 밝혀지면은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 8월 24일까지는 아직 하사 보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월 24일까지 불법이라든지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 지시를 하고 8월 24일까지 하자 보수 지시를 어떤 기간 일정한 8월 24일 지나도 일정한 기간을 언제까지 하자 보수 지시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요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간한 후에 그 보장 기간이 몇 년까지였어요? 3년간입니다. 3년이죠. 네. 금년 6월 달까지인가요? 금년 8월 24일까지. 8월 24일까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우리 과장님은 아마 우리 단장님도 이 내용을 그 앞에 전임 단장들이 다 해가지고 결과물만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내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협약서가 최초 협약서가 있고 변경 협약서가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 내용은 확인 안 해봤어요?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실제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보니까 그 당초에 그 실시 협약이 그 07년 6월달에 저 총사업비하고 그 총사업비하고 물가 변동비 건설 이자 해가지고 당초 실시 협약을 07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준공시에 2010년 8월에 그 공사비가 그 물가 변동하고 그 건설 이자는 가압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 조정 행기 그
2010년 8월 24일 날 변경 실시 협약을 중공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초 협약하고 변경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계약을 해놓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바꿔준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중간에 정산을 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뭐 이렇게 서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본 그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준공한 이후에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그 지금 회사 입장에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하나 검토를 해서 그게 도대체 왜 변경 협약서가 준공이 된 이후에 왜 협약서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보충 설명드리면은 네. 그 공사 기간이 이제 2010년 8월 24일이고 그다음 별도의 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아마 정산 결과에 따라서 공사 기간 이외에 감리가 일괄 정산한 그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별도의 그 변경 협약을 공사 이후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본 의원이 이제 그 제한된 시간에 지난번 자료 준 걸 한번 보면서 궁금한 부분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그 이 폐쇄 정화조를 폐쇄할 때는 폐쇄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수거를 하기 전에 수거 전 사진 찍고 수거 중 찍고 다 완료된 후에 사진 찍게 돼 있어. 그죠? 그 일반적으로 뭐 그런 공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봐요. 그 제출하신 서류가 수거 전하고 수거 중하고 수거 후에 완료된 후에 사진이 안 맞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일한 사진이 많단 말이에요. 예? 장소가 같은 사진인데 A라는 장소에 왜 B라는 사진이 A라는 장소, C라는 장소에 이렇게 장소에 다 왜 그 사진이 그 붙어 있나 이거지. 예?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즉시 확인해가지고 잘못했던 것도 인정하고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금 이미 다 법적으로 다 위탁을 했잖아. 책임감리제로 해서 다 줬는데 책임감리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자꾸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다 그것도 집행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정한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쪽 보시면은 정화조 폐쇄를 제외했단 말이에요. 총 배수 시설은 803개소잖아, 그죠? 네. 그러면 총 배수 계획이 803개였는데 실제 정화조를 폐쇄한 거는 289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수거식 137개가 있죠, 그죠? 예. 이 수거식은 재래식 화장실.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초부터 사업 계획에다 이 사업 계획에 이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말해서 이 정화조라는 게 가정 하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은 이제 분뇨만 이제 하고 이제 인력으로 부는 옛날 재래식 시설이고, 이제 그 배수 설비라는 것은 가정의 생활 하수, 그다음에 분뇨 이것도 다 포함해서 배수 설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즉 말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수 설비를 해서 오수관으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처리돼야죠. 아니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사업 계획에 최초 용역을 줬잖아요. 예? 용역을 줘서 주문진에 정화조금 몇 개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설계 반영한다고 보면 예. 그때 그 설계 속에 이 137개라는 이 재래식 화장실이 거기 들어가 있나 이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 그까지는 지금 설계 조사 당시에 137개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 정산 행기 137개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우리 조 과장님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나고 가지만은 우리 단장님 예. 요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보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게 좀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찾아보란 말이에요. 예? 찾아서 감독이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했는지 이걸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요 상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분뇨 수거하는 전체 그 가구 수를 갖다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거시고 수세시고 이거 파는 총 가구 수에 대한 거를 사업 쪽에다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런 수거시에 대해서 137개에 대해서는 그 정산 처리를 당초 총 사업비에 설계에 들어간 부분에서 나중에 정산 변경 계약할 때 그런 정산 처리해가지고 감되는데 얼마로 감이 됐냐면 그 공사비가 당초보다 한 5억 1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부대비까지 한 12억 6천만이 석간 조치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당초 계획 들어갔던 수세식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문진은 옛날에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해가지고 거기에 일대를 갖다가 원래 건물에 대한 이걸 안 두고 수선한 그런 사안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정화조가 집 밑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업하면서 여기 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변경 계약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서 그냥 제한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적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면은 의원들이 다 검토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은 그 의미가 뭔가 그건 검토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이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첫 번째 줄 때 벌써 첫 단추가 잘못 좀 깨졌죠? 그거 확인 안 해봤어요? 용역에서 25억인가 27억을 업을 시켜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 23억 2천만 원은 거기 나중에 삭감 폐쇄되는데 그건 정화조 폐쇄의 비용은 국고 지원해서 지출하면 안 되고 그건 시비에서 지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23억 2천만 원이 삭감 조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예,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행전 의원입니다. 보고서는 6쪽에 보면 민원제기 있지 않습니까? 공사시 정화조 불법 천공 매입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제기해서 동사하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동서환경에서는 불법 매립을 했다 그러는데 확인 결과 다 수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결과 분뇨 수거는 영수증을 사본과 네, 295만 2천 원의 영수증이 있다. 예, 있고요. 그런데 동서환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그 부분이 본인들이 영수증이나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제시해서 수점 옆에 확인이 공사 안 화장실 됐다. 그건 그 당시에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그 메모를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매뉴얼에 그 콘크리트 찌꺼기가 있었다. 이걸 이제 다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가 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가 유입되는 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다만 이제 거기 과거에 함유식과 오수 분리가 안 되던 관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함유식 그 관이 우수관으로 저기 전용 관로로 되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관리했지 않나 이런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저기 동서환경에서는 왜 이렇게 저기 그 영수증이 295만 2천 원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없다고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 거기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선정해서 했는데 네. 이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매립하는 자체에서는 조금 그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좀 있어 섞여서 들어간 그런 부분은 이제 발견되고 예.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 발표된 내용은 한도 없습니다. 소리만 되죠. 그 원본은 다 지금 저기 그 강력수사대에 들어가 있겠네요. 주요 이제 서류는 예. 들어가 있고 계속 또 요구 시에는 또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계속. 예. 지금 그게 뭐 서류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수사대에다가 의뢰를 해야만이 물론 시에서 의뢰를 하겠지만 의뢰를 해야만 서류가 올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놨습니다. 아, 이제 받아놨어요. 예, 예, 그 서류에 대해서는 큰 문제 되는 건 예. 어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사님. 네, 저도 수고했습니다. 네, 기자님. 그 조금 그 하나 빠뜨렸네요. K3 그 136 공중 화장실 예. 이거 그때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예. 그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거 확인했는데 동서 쪽에서는 그걸 부분적으로 폈다.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좋다 이게 뭐 폈든지 안 폈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개인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 화장실이라 네. 공중 화장실인데 유입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오버를 해서 중간을 경유해서 마지막까지 가도록 3개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푼 다음에 수거를 한 다음에 그것도 매입을 하고 봉하게 돼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게 그걸 왜 안 했나 이거야.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우리 참고 자료에 그 참고 사항에 또 그리고 별첨 그 6쪽에 참고 바로 참고사항. 참고 사항에 별도로 한번 드려드릴게요. 참고장에 예. 거기 그 하수도 배수 설비 지침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이진에서는 페이지를 안 표현이 어떻게 얘기지? 그래서 거기 별첨 1솔이요. 벌점이 있어. 네, 1솔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예. 거기 보면은 지침에 뭐 확실히 그 여건상에 저는 생각이 완전히 양질의 토사로 완전히 메우고 밀봉을 해야 된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분뇨라든지 토양이 오염 안 되게 차단을 시켜서 어떤 제2의 미친 영향이 없으면은 폐쇄로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침이 지금 94년도 만들어졌죠? 지금 제출해주는 사례는 94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94년 몇 년 지났어 지금? 근데 지금 그리고 지침 상위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행령이 있고 이 지침 전에 규정이 있는데 그런 상위법이 있는데 이게 벌써 수십 년 지난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면 그게 지금 아마 하수법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 내용에 보면은 이런 좀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시공 지침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이나 시행에는 없고요. 그거는 별도의 그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에 뭐 이 어떻게 그 시공을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열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시공 지침에 따라서 아니 오염이 안 되고 제2의 어떤 미친 영향이 안 된다면은 또 오수가 뭐 땅으로 흘러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관리상이나 시공상 그 위배되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 도저히 건물이 있어서 폐실 못한 정화조도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는 정화조를 폐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뭐 이 밀폐를 시켜서 제2의 어떤 그 미친 영향이 없으면은 그럼 폐쇄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 과장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저 규정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행령 시행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내가 그 본 것 같아. 거기에 어떤 형태로 하라는 부분들이 거기 잔료가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부패해가지고 그게 그 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막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시행령하고 시행지침에 보면은 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이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자꾸 이게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참 바뀌어지잖아. 그래놓고 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나 이거야. 지금 이게 저 조사위원회에 와서도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이 원칙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지면 우리 조사위원회도 허수아비 조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적어도 지침이고 규정이고 시행령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정확하게 봐서 이 지금까지 온 부분은 일정하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건 인정할 건 하고 그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두고 자꾸 그걸 두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되면은 아주 이게 험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러면은 그걸 빨리 확인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몰랐는데 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풀려지는데 서로 그냥 이런 이 규정들로 서로 다투기만 한다고 그러면 개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들이 본 내용을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한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우리가 과거에 폐수 처리장 문제에서 8개월 동안 조사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왕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참여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게 바깥에서 일반 업체가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일에 잘못 이 사실이 아닌 걸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사실인지 규명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발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 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받아서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고 각자가 보고 좀 검토를 사전에 수 있도록 빠르게 자료를 제출 요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료가 준비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게 지금 무성하게 말도 많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조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이 동서환경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가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지금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 적어도 현장을 한번 가서 문제가 되고 하나만 확인하면 뭐 사실이 아니 금방 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괜히 아닌 걸 두고 하면 또 시간 빼서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도 또 무의미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지 우선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좀 먼저 밟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아니었으면 아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장에 맞았을 때는 그 맞은 부분에 대한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현장에 확인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증인이고 또 여기 참고인이고 다 우리가 준비하고 그동안 자료 받은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그 다음 이후에 추진해 가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시간을 좀 뺏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에 공무원들도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분산 같은 것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쪽에도 자문도 좀 받아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문기관 환경공단에 그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그게 다 이루어진가 이런 것들도 또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이임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또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도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는 그런 계획을 같이 좀 병행해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만약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증인하고 그 이제 관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한번 다시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를 해서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고 어떤 부분을 갈 것인가를 한번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좀 들어가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을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한번 하는 현장 확인을 한 번만 좀 하는 시간을 일정을 잡고 그때 한번 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기자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 보는 동안 그 현장의 어떤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하자는 말씀. 또 현장의 확인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증인이나 참고인 뭐 이런 출석 또 선정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데 제가 여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하고 그 부분을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과 같이 의논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일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을 해야만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의 뭐 여기서 며칠 날 우리가 잡자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집행부라든가 또 저쪽에 동서환경에서 제기한 그런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타협을 봐야 되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또 날을 잡아서 그 통보를 해주시면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 없으시죠?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